네, 안녕하십니까, 한방이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한번 박건호의 의료 한방 내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구체적인 의학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되는 부분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대표적인 의료 현안과 이제 그에 관련된 해결 방안들은 이제 다음처럼 보여지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필수 의료의 이제 붕괴, 주로 이제 소아과, 뭐 외상외과, 일부 내과 등 이제 필수 의료들이 이제 붕괴되거나 이제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지방 의료 역시 이제 붕괴되어져 간다는 점 등이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난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해결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의대생 수를, 의사 수를 늘려서 넘쳐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게끔 하겠다라는 의료 정책에 있어서의 낙수 효과 같은 개념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1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의료기관들에서 이제 파행적인 운영이 이루어져 왔고요.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가 물러나게 된 배경 중에 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집권한 이재명 정부는 주로 이제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그래서 의대 정원의 계획이 일부 포함되면서 공공의료 강화라는 조금은 애매한 이러한 해결책을 중심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해결책을 논하기에 앞서서 의료 시장의 어떤 특수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이 되어서 이제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자원이 이용되는 그런 것은 일종의 이제 시장이라고 부르는 공간에서 이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좋게 말하면 뭐 흥정이고 나쁘게 말하면 갈등인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가격이 책정되고 이제 서비스나 재화가 공급되어지면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제 의료 시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소비자는 이제 환자 보호자와 같은 이제 국민들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공급자는 이제 병의원과 이제 의료진이 될 텐데요. 그렇지만 여기서의 이제 그 적절한 흥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재화들과는 좀 다른데 그 이유는 의료라는 것은 이제 아주 특수한 영역이어서 그 정보를 의료진이 좀 독점할 수밖에 없고 그에 비해서 이제 국민은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절한 흥정이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고 또 의료라는 것 자체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일반적인 재화들처럼 서비스들처럼 시장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서 의료진과 일종의 흥정을 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만이 이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인 의료를 할 수 있도록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의료 등에 대해서 정부, 주로는 이제 정부사나 심평원에서 그 행위에 대한 수가를 잘 따져서 국민보다는 최소한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와 국민 사이에도 세금이나 의료보험료 같은 비용과 관련된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약간의 이제 갈등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과정의 흐름을 만들면서 의료 자원이 분배되고 그렇게 이제 진행되어져 왔다고 하겠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순간 이제 한계를 드러내면서 필수 의료나 이렇게 지방 의료가 이제 붕괴되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그러면 의사 수의 부족이나 공공의대 등으로 이제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그 원인으로 바로 제가 생각해 바로는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져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은 구조적으로 이제 국민이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을 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의료진은 이제 보험회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일종의 의료진과 국민에게는 이제 눈먼 돈처럼 이루어져서 어, 과잉한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에 따른 또 수익을 남기게 되는 그런 구조를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일정 부분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많아지면서 부분이 이제 너무 커지다 보면서 이 보험회사에서의 결정이나 이런 상황들이 이 정부가 그래도 살펴서 하는 것만큼의 공공성을 갖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이 커지면서 일방적으로 이 부분에 이제 빗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의료진이 마의 충분한 부를 누리고 그만큼의 필수 의료 영역에서 서비스를 갖지 못하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의료 시장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게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는 바처럼 우리나라의 의료비 평균 의료비 지출액이 과거에는 OECD보다 훨씬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OECD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이런 실손보험에 의한 의료비 지출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그대로 한 상태에서 의대 정원만 2,000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은 더욱더 늘어나면서 이 2,000명이 늘어난 의사들이 뭐 다 바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트랙 안에서 최대한 수익을 내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플스 의료나 지방 의료의 해결은 요원한 상태로 의료비만 무단정 늘어나게 되는 바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의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이 보험회사 실손보험으로 이 치우쳐져 있는 의료 시장의 흐름이 최소한 이 정부와 국민과 의료진 사이에 이 방향의 트랙으로 옮겨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실손보험을 이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의대 정원 숫자의 증가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혹은 더 큰 문제를 양산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무엇이냐? 사실 의대 정원을 늘려서 효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10년, 1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0년, 15년 뒤에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AI가 등장하고 하면 몇몇 과는 아마 10년 뒤에는 사라질 거라는 그런 의사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부족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부족한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실손보험을 폐지하고 의료 시장의 왜곡을 좀 풀어주면 그것이 비교적 즉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에이 설마 그게 즉시 발휘될까?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실제로 몇몇 검사를 허락만 해준다는 것만으로 갑자기 그쪽 과로 전공의 지원이 늘고 혹은 뭘 폐지한다는 것만으로 전공의 지원 안 하고 뭐 그런 의료 시장에서 나름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손보험이 줄어든다면 실손보험에 기대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냥 병원의 전임의를 지원한다든가 전다면 혹은 나이가 많으시다면 봉지기로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미용이나 그런 데 가 있던 사람들이 통증의학과 의사들이 병원을 와서 마취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외과 의사들이 이제 암 수술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필요한 지방 의료 그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이제 즉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현재와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는 국민과 정부가 뭐 같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묶여서 의료진 전체와 이렇게 똘똘 뭉친 의료진 전체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실손보험 폐지를 우선시 진행하게 되면
일단 의료진 안에서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실비 대상으로 의료를 해왔던 의료계와 실비와 무관한 주로 이제 필수 의료진들과의 의사끼리의 갈등이 생깁니다. 국민은 하나도 손해볼 게 없어요. 또한 정부와 이제 보험회사, 큰 투자를 해놨던 큰 대형 회사의 보험회사들 간의 갈등을 겪지, 국민이 직접적인 갈등에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덜 피해를 보실 겁니다. 물론 국민들도 보험회사에 내던 비용을 정부의 일부 더 의료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고, 또 정부 역시 그 비용을 이제 이러한 필수 의료나 지방 의료를 행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기여함으로써 그쪽을 유도하는 그런 식의 일종의 흥정과 갈등을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지금처럼 극단적인 갈등이 똘똘 뭉친 의료계와 국민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라도 중요한 첫 단계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의료 정책은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강화라고 제가 아까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혹은 드러난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저는 뜬구름 잡는 문제 의식의 해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실손보험 폐지 혹은 제한으로 하는 것, 그래서 이쪽 흐름의 트랙이 많아지는 거. 그래서 꼭 공공병원을 많이 세워야만 공공의료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이 정부와 국민과 의료진 사이에서의 이 트랙이 이 실손보험 쪽을 누르고 더 활성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공성의 회복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주었으면 하고요. 이런 식의 해야 할 걸 안 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는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26차례의 부동산 대책이나, 더 나아가서 무슨 부동산 청을 설립하겠다, 또 뭐 공공주도 재건축을 퇴임 1년을 남겨놓고 하겠다 등등의 이런 식의 쇼와의 쇼에 가까운 것을 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지만, 사실은 전세대출만 제한했어도, DSR만 조금 더 일찍 시작했어도, 물가상승률에 전월세 비용 같은 걸 같이만 추가했어도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이 해결되었을 문제를 해결 못했던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처럼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문재인 정부의 그런 실책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큰 어떤 정책의 효과를 발휘한 것처럼 선전을 했지만, 사실 일선의 진료 환경에서 보면 오히려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간병 서비스가 필요 없는 환자들만 가는 병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무리 간호 인력을 늘렸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기저귀를 갈고 뭐 식사를 드리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분들은 결국 간병인이 있을 수 있는 병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과 떨어진 뜬구름 잡는 정책으로 하는 것은 정말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공공의대 설립이나 공공의료의 강화 등도 어쩌면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의재명 정부의 이제 스타일하고도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이런 의료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는 너무 이 드러난 한 가지 문제로만 생각을 하면 대부분 큰 낭패를 보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시절에 그 의약분업도 그 문제만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뒤에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지 못하면서 크게 그 갈등을 일으켰던 것처럼, 따라서 의료 정책에 그 맞닥뜨릴 때는 이 드러난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여러 문제가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파악을 해서 시작을 하시던가, 다 파악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것이 있을 거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이 업무를 손대고 시작하는 게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한 예로 든다면, 무슨 의료정책, 무슨 해결, 뭐 TF나 뭐 위원회가 만들어질 텐데, 그런 것을 꼭 그 대통령 산하로 둬서 좀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눌러놓은 상태로 드러난 문제만 손대려고 하다가는
다른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아주 많아서 그런 것을 저는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어, 민주당 의원인 김윤 전 서울대 의대 교수가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분이 이런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균형 잡힌 사람이냐라는 것에는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그 시점에 있어서 평소에 자기의 지론이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타난다면 내 지론은 이렇지만 현실적으로 갑작스럽게 2,000명이 늘리는 것은 안 되니 뭐 어려움 제한이 있으니 천천히 재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밝히는 게 진짜 지식인이고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생각을 되는데 거기에 이제 부안해동 하듯이 해서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어떤 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저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의 좀 우려 섞인 마음도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와랑은 다른 내용의 박근혜 의료 한방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그래도 현재 그 의료 현실과 상황을 파악하셔서 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박근혜 의료 한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